여러분, 요즘 중국 경제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색 코뿔소가 3마리가 어슬렁거린다는 거예요. 이 회색 코뿔소가 익히 알고 있는 위험이지만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은 위험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에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세계의 큰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이야기, 이거는 뭐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중국몽이라는 게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 이 3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공동부유예요. 너도 나도 부자 되자예요. 너도 나도 부자 되자. 그런데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회색 코뿔소 3마리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떠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회색 코뿔소는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입니다. 규모 보세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1경입니다. 1경 5,900조입니다. 84조 8천억 위안인데요. 8천억 위안. 이게 또 제가 오타가 났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또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오해를 다른 사람들이 자칫 잘못 보면 크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84조 8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1조 5,900조고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금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권 외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금융, 이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중국 경제를 한꺼번에 뒤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뒤엎을 수도 있다. 이게 경제가 좋을 때는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하 자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자 금융은요, 경제가 좋을 땐 잘 가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 이 그림자 금융이 제일 먼저 폭발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금융에서 가장 어려운 거, 금융위기가 오는 징조로 볼 때 불법 사금융업체들이 얼마나 빨리 망하느냐,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빨리 망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3금융권 대부업이 어떻게 망하느냐, 제2금융권이 어떻게 망하느냐, 이렇게 금융위기의 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규모가 터지면 뭐 시진핑의 중국몽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멸되는 거죠. 파멸. 그 정도로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그 충격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색 코뿔소는요, 중국의 어떤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버블입니다. 지금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헝다 350조가 넘는 부채 지금 터졌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정부가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땅 장사하는 거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땅을 주면서 거기서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중국의 지방정부가 31개나 됩니다. 게다가 자치구까지 하면 자치구는 55개 자치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지만 성도 많습니다. 지방정부도 31개나 되는 거고,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것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지금 터지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 뭉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경제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전체가 3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버블, 부동산의 거품이 지금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충격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2016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해서 주택가격 증가율이 1.8%까지 올라갔거든요. 2021년 11월 마이너스 0.28%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부동산 버블이 거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버블이 거치면요, 이게 부동산 개발업체, 부동산 업체도 위험하지만 지방정부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지방정부까지 위험해졌을 때 그때 충격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회색 코뿔소 3마리, 세 번째는요, 기업 부채 비율입니다. 비금융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여러분 중국이 159.1%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브라질 어렵다고 하지만 기업 부채 비율은 43.5%밖에 안 되고요. 인도는 44.8%예요. 러시아 47.8%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국들의 어떤 기업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4배 가까이 되는 159.1%예요. 많다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104.6%나 일본 106.4%보다도 월등하게 많고요. 미국이 78.1%고요. 영국은 78.2%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대비해 보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중국 경제는 진짜 망가진다는 이야기가 통용되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 경제에는 회색 코뿔소 3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느 때 중국 경제라는 기관차를 들이받아서 탈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부채가 그렇고요. 부동산 거품의 버블이 그렇고요. 그림자 금융이 그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가 망가지고 있어요. 2021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소비가 34.2%라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매 판매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던 것이 2021년 12월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입니다. 1.7%. 이거 자칫하면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 중국 내부의 내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수가. 이게 내수가 무너지면 말입니다. 경제의 근간이 부서질 수 있거든요. 중국도 수출이 중요하다 하지만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내수가 무너지면 중국 경제 전체의 위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중국의 경기활동 지수예요. 11월에 2.6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 2월에는요 33.2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지금 2.6까지 떨어졌으면 평균 9.6보다도 월등하게 낮잖아요. 그죠? 월등하게 낮죠. 그 정도로 중국 경제 위기 징후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부도 위기도 그만큼 올라가요. 부도 위기도. 부도 위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2022년 1월 17일 현재 중국 국채에 대한 CDS 신용부도 스와프입니다. 0.48%까지 올라갔어요. 부도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2021년 1월 4일까지만 해도 0.35%였던 것이 0.48%까지 올라갔으니까 부도 위험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저는 그게 결국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저는 점점 중국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 관리 못하면 위기 오는 거예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중국 경제
지금 올해가 위험하다. 이미 그렇게 평가하고요.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사회과학원 같은 데가 우리나라로 같으면 KDI거든요. 예, 국책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는 5.3% 봅니다. 올해 성장률을. 중국은 5.3% 성장을 하면요. 실업자가 넘쳐난다는 이야기가 돼요. 실업자가.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5.5% 이상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1년에 일자리가 1,000만 개 가량 만들어지거든요. 1,000만 개 가량 만들어져야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만약에 5% 이하로 그렇게 떨어지면 그때는요 충격적이에요. 세계 경제기관들은요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낮춰 잡는 데도 있습니다. 5%가 아니라 4%대로 잡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4%대로 잡는 데도. 이게 노무라 같은 경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굉장히 낮춰 잡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중에 노무라가 가장 낮춰 잡을걸요. 4.3% 잡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노무라 정권 말입니다. 이게 4.3%면 중국의 실업자 넘쳐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4.7% 보거든요. 4.7%. 세계은행도 5.1%로 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가 위기다. 이 회색 코뿔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그걸 잘 다스려야지 그나마 연착륙은 할 수 있다. 연착륙은. 근데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연착륙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중국은 지금 위기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한 위기를 몰고 올 수가 있어요. 몰고 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충격적인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위기는 올해 어떤 시기든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